마지막에 드셨던 이 콘드로이친. 맞아요. 제가 사실 평소에 건강학 애청자로서 이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이 콘드로이친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콘드로이친은 연골 탄성 섬유의 주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연골이 압력을 받을 때 손상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콘드로이친은 그 기능성을 인정받아서요. 무려 40여 년 전부터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관절염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국내 식약처에서도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콘드로이친이 그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콘드로이친이 줄어들면 연골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가요? 맞아요. 나무라는 재료가 없으면 종이를 못 만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연골을 만드는 재료인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만큼 연골 건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실제 연령별 연골세포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한눈에 봐도요. 젊을 때는 연골세포 수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골세포 수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죠. 실제로 그 수를 측정해 봤는데요. 30대에는 790만 개였던 연골세포 수가 40대에는 450만 개로 43%나 감소했고요. 70세 이상에서는요. 그 수가 350만 개로 20대 대비해서 약 61%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세포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40대부터는 외부의 보충을 해주는 게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아니라 필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아직 뭐 젊으니까 애기죠, 괜찮지 애기, 않을까 사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40대도 감소한다고 하니까 또 20대하고 뭐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안심할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이영란 선배님은 이 콘드로이친을 어떻게 알고 드신 거예요? 저희만 워낙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는데 그때 마침 제가 무릎이 좀 뭐 상태가 안 좋기 시작을 했을 때인데 그걸 본 지인이 콘드로이친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연골에 탄력이 생겼는지 아까 보셨죠? 보셨죠? 네. 옛날에는 여기 물도 차고 조금 뭐 삐걱삐걱 하는데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제가 탱고뿐만 아니라 살사, 바차타, 키존바까지 치는데 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연골에 혈관이 없어가지고 연골에 혈관 대신 이게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라고 했는데 네, 다희 씨는 기억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답을 못 듣고 들어왔어. 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활액이잖아, 활액. 활액. 네. 이 활액은 연골에 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또 방어제 역할로 연골을 보호하고 또 관절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집이 튼튼하면은요, 막 이렇게 막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고 이래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골이 활액에 도움을 받아서 영양분을 충분히 튼튼하게 공급을 받으면은요, 어떤 충격에도 이 얇은 연골이 손상이 되지 않고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활액을 연골에 끌어들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하얀색 네모난 물체를 연골, 그리고 노란색 물을 연골에 필요한 영양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둘 다 두께는 두꺼운 상태지만은 콘드로이친의 보충 정도가 다른 상태인데요.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요. 자, 탄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충격에 그대로 무너지고 깨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양분 또한 흡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은 어떨까요?
외부 충격에도 끄떡없고 보시면은요 영양분도 잘 흡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그대로네요. 아니 머리끈도요 고무줄이 늘어나면 못 쓰게 되잖아요. 연골도 탄성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두께만큼 중요한 게 탄성이라는 거 이제 아시게 되겠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쥐의 연골을 나타낸 모습인데요. 쥐에게 6주간 각각 300, 600, 900mg씩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결과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연골의 두께가 더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관절염 예방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제일 궁금했었어요. 연골이 그러면 손상된 상태에서는 이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 유지뿐만 아니라 연골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골 회복에 도움을 주는지가 궁금하시죠? 예. 네, 그래서 그건 바로 연골을 만드는 연골세포의 결합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콘드로이친의 결합률이 얼마나 높은지 한층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성분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케라탄 황산보다는 약 4.2배, 히알루론산보다는 약 5.4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아니 이 연골 세포의 결합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연골 세포를 회복하는데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쥐의 연골세포, 그리고 하얀색 부분이 연골을 나타낸 건데요. 정상 쥐의 경우에는 연골세포와 연골 모두 두꺼운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반면에 관절염에 걸린 쥐는 연골세포가 줄어들면서 연골도 얇아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쥐에 이제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연골세포가 회복되면서 연골 또한 정상쥐만큼이나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콘드로이친 먹고 나서 예. 전에 그래도 약간씩 트러블 있던 게 지금은 없다니까요. 회복된 것 같아요, 진짜. 언니한테 먹어보라 그랬죠. 언니. 맞아요. 아, 밑자야 본전이다. 속는셈 치고 먹어라. 먹었어요. 나아졌다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통증도 사라져서 이제 살 것 같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게 관절염에 저는 걸리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저는 거의 매일매일 몇십 명의 관절염 환자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러면 관절염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하는 부탁이 있어요. 나 못 걸어도 좋으니까 이 통증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간절하다. 나 정말 밤에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잠만 좀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심하신 분들이죠. 그만큼 이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이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염증을 싹 쓸어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들으면 정말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예. 이 콘드로이친이 염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럼 정확하게 뭔가요? 그거는요, 콘드로이친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콘드로이친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콘드로이친은 보통 동물에서 추출하는데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서 항산화력도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소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항산화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류에서 추출한 연어 콘드로이친보다도 높고요. 가운데 있죠. 돼지유래 콘드로이친보단 무려 5배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소유래 콘드로이친을 먹는 게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 관절염이 유발된 쥐에게 식이보충제로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관절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염증 때문에 아팠던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그치, 염증이 맞아요. 줄어들었으니까 예. 뭐 그 지긋지긋한 통증도 그러니까요. 좀 줄어드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관절염 환자 60명에게 매일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후에 무릎 통증 수치 변화를 살펴봤더니 6개월 만에 통증이 43%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